네, 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업커밍의 뉴 리리스 러닝화는 바로 호카의 스카이워드 X입니다. 이 모델은 이제 호카에서 완전히 새롭게 나온 제품입니다. 5월 1일 출시를 했고요. 호카에서 플라이랩이라는 이노베이션 센터를 굉장히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짠! 네, 2월 달에 출시된 이 시엘로 X1이라는 제품하고 스카이워드 X라는 이 두 제품이 이 이노베이션 센터라는 플라이랩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호카의 러닝 라인업이 있는데 얘들과 분리된 더 혁신적인 이런 신발들을 이 플라이랩이라고 하는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개발 중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제품을 보시면 아, 호카가 어디에다 포인트를 뒀지? 요거를 저희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딱 보시면 말도 안 되는 높이의 이 미드솔을 갖고 있죠. 이 리어프 쪽의 높이는 자그마치 48mm, 그리고 포어프 쪽은 43mm, 그래서 오프셋이 5mm입니다. 높이가 높더라도 그렇게 막 불편한 그런 오프셋은 아니에요. 하나의 디자인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 리어프 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페바 미드솔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키의 주맥스에 사용된 그 대표적인 미드솔. 미드프 포어프 쪽과 이 리어프 쪽의 아래쪽 하단부를 차지하고 있는 건 브랜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슈퍼 크리티컬 EVA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이 힐프 쪽에만 페바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바라봤을 땐 안쪽으로 홈이 파져 있어가지고 포어프 쪽에도 이 페바 미드솔이 안에 삽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홈에 딱 놓여져 있기 때문에 발바닥 전체에는 페바 미드솔이 제일 먼저 닿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위쪽에는 페바, 아래쪽에는 슈퍼 크리티컬 EVA, 이렇게 이제 브랜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크리티컬 EVA가 뭐냐, 이제 제조하는 공법의 방식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드솔 소재가 EVA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고문은 아닙니다.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에요. EVA 안에 보통 우리가 공기를 주입한다, 뭐 어떤 브랜드는 질소를 주입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제조의 프로세스로 들어가 봐야 돼요.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건 여러분 이제 화학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임계점이라는 뜻입니다. 임계점. 온도를 높이고 압력을 가해주면 얘가 상태가 변해요. 액체가 기체로 기화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하는 포인트가 임계점이에요. 크리티컬 포인트. 근데 브랜드에서 얘기하는 제조 공법에 슈퍼 크리티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초임계입니다. 어느 일정한 온도와 압력을 벗어나면 기체와 액체의 중간 어느 정도인 어떤 초임계 물성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게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라고 하는데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용액의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EVA에 카본 다이옥사이드 같은 어떤 기체를 주입시킨 다음에 얘를 초임계로 바꿔요. 상태가 갑자기 이렇게 액체로 있다가 하다가 갑자기 기체로 확 바뀌는 어떤 순간이 있잖아요. 카본 다이옥사이드 같은 개가 그 안에서 버블이 되는 거예요. 어떤 브랜드는 질소를 넣기도 하고 어떤 브랜드는 이제 카본 다이옥사이드 같은 뭐 이산화탄소 같은 걸 넣기도 해가지고 그 버블이 액체 안에, 용액 안에 가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낮은 코스트에 내구성이 좋아지면서 가벼워져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카가 즐겨 쓰고 있어요. 70 정도는 슈퍼 크리티컬 EVA 소재가 사용된 것 같고, 이 리어프 쪽과 앞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 사용되어 있는 페바 소재까지 하면 페바 소재는 한 30%? 뭐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냥 그 정도 된다. 그래서 그 느낌이 우리에게 전해진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주행 질감 얘기할 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카이워드 X라는 신발은 여러분 포지션이 기본적으로 슈퍼 트레이너예요. 훈련용 러닝화입니다. 비싼 카본 플레이트를 넣었는데 흔적을 안 남기면 들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이만큼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보면 더 자세하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기 그레이 컬러로 약간 B금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만 카본 플레이트고, 이 레드 컬러로 되어 있는 건 뭘까요?
그렇죠. 페바 미드솔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발바닥 전체에 페바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 사이사이에 2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브랜드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특이한 게 있어요. 스카이워드에 사용된 카본 플레이트는 그냥 일반 평면의 플레이트가 아니에요. 브랜드에서는 H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내측과 외측의 앞쪽,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약간 사다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쪽에 또 이쪽 내측과 외측에 꼭 필요한 곳에만 카본이 사용되어 있고 전체가 평면으로 된 플레이트는 아니다. 제가 이제 미드솔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했죠. 기술적인 것도 설명했죠. 그거에 비하면 왜 이렇게 어퍼에 혁신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어퍼에 사용된 이 소재는 이제 플랫 니트라고 해서 니트 어퍼예요. 발이 들어갔을 때 발의 모양과 발의 움직임에 맞게 스트레치가 잘 되면서 발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소재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브랜드가 우리 니트기 때문에 스트레치성이 좀 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되게 포근해. 그래서 느낌이 아마 양말 같을 거야. 넣어보면은 되게 편하거든. 그리고 니트는 조직이 성걸어서 공기 투과도 잘 돼. 그래서 통기성도 굉장히 좋아요 라고 브랜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가락 있는 쪽 토 위쪽에 조금 특이한데 약간 리플렉티브로 되어 있는 이런 코팅 같은 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붙어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앞쪽에 다른 소재를 덧대는 경우는 이제 트레일 러닝화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차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레일 러닝화에 있는 어떤 기능 요소를 패션의 요소로 발가락 쪽 위쪽을 덮는 어퍼에 이렇게 이제 코팅이 되어 있다. 굉장히 두툼한 패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설포 보시면. 그리고 설포가 전체적으로 발등을 이렇게 덮을 정도로 좌우가 넓어요. 푹신푹신하면서 어퍼에 슈레이스의 압박감 이런 건 일체 없도록. 그 다음에 하나가 슈레이스를 묶을 때 이 아일릿이 그냥 단순히 구멍만 뚫어서 가는 게 아니라 특히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아예 원단 하나를 덧대가지고 여기를 통과해서 될 수 있도록 했어요. 이거는 브랜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냥 아일릿으로 묶는 거와 옆으로 돌려가지고 묶으면 압박감이 다르잖아요. 묶임이 다르니까 이 발등 쪽을 락다운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슈레이스 방법을 위해서 두 홀은 아일릿 대신 이렇게 만들었다. 이 옆에 봉제선이 발등에 전혀 간섭을 하지 않게 그거를 설포가 막아주고 있다. 여기 딱 보시면 구조상으로. 그래서 발등에 거리낀 게 하나도 없어요. 발목을 두르는 이 카라 부분 여기에도 두툼한 패딩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윗부분 적당한 양의 패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락다운이 잘 돼요. 그래서 힐컵이 약간 위쪽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곡선형으로 되어 있고요. 착화감이 굉장히 좋게 발이 쑥 들어가거든요. 한번 들어가 슈레이스 딱 묶으면 고정이 정확하게 됩니다. 이 힐컵 부분이 여기 이 레드 컬러로 되어서 여기 스카이워드 X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TPO로 만든 이 소재가 힐 카운터 쪽을 두르고 있어요. 이 종골이 좌우로 움직이면 굉장히 많은 부상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힐 카운터에 아주 딱딱한 이런 구조물을 안쪽에 넣은 게 아니라 바깥쪽에 아예 이렇게 TPO 패드 같은 거를 아예 그냥 이렇게 딱 감싸놨어요. 그래서 딱 들어갔을 때 뒤꿈치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느낌이 들어지거든요. 스카이워드 X의 가장 큰 특징, 말도 안 되는 미드솔의 높이죠. 48mm면 여러분 4.8cm 키높이 구두 정도 수준 됩니다. 높아지면 불안정해진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호카가 여러 가지 장치를 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넓은 베이스예요. 리어풋 아래의 요 면적이 굉장히 넓고요. 포어프 쪽도 바닥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중족부라고 하는 이 아치 아래쪽이 넓어야 돼요. 그래야 신발의 발이 굉장히 편하게 놓여지거든요. 그 넓어진 베이스에 지면과 닿는 부분을 이 아웃솔의 러버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슈퍼 크리티컬 EVA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내구성이 좋다. 미드솔이나 아웃솔에 뭐 이게 떨어져가지고 뭐 신발 버려야 돼요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아웃솔이 떨어지기 전에 이 원단들이 다 헤어져가지고 여러분 버려야 돼요. 여기 어퍼, 미드솔, 아웃솔 이 소재가 다 다른데 이 중에 가장 수명 주기가 짧은 애에 맞춰서 이 신발의 수명이 결정되잖아요. 그게 이 힐풋이다. 힐 쪽에. 그래서 아웃솔의 수명 걱정하지 마시고 얘 떨어지기 전까지 열심히 러닝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미드풋이 닿고 그 다음에 토우프 할 때 이게 무르르듯이 갈 수 있는 요 곡선 요거를 메타 로커라고 부릅니다. 호카에서. 그리고 요거는 여전히 일품이에요. 달릴 때 굉장히 부드러운 발구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액티브 풋프레임이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 스카이워드 X에서는 딥
액티브 풋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 파져가지고 발이 안락하게 안에 포근히 감싸지는 형태로 들어갑니다. 안에 있는 공간과 겉에서 보는 공간감이 다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액티브 풋프레임이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안락하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기 홈을 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보면은 바다 쪽으로 펼쳐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면에서 위로 올라올수록 안에 있는 이 위에 발이 들어가는 공간이 좁아져요. 생각보다 호카의 러닝화에 발을 넣어보면 그 안에 있는 공간감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넓지 않은데? 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이 모든 스펙이 다 담긴 스카이워드 X의 중량은 260 사이즈 기준으로 289g입니다. 네. 중량이 가볍진 않아요. 가벼운 것도 많이 넣으면 무거워지죠. 그 다음에 어퍼도 모노메쉬 막 이렇게 해서 정말 중량감을 떨어뜨리려는 노력보다는 착화감을 높이는데 소재들이 더 개발이 더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게 무게가 점점 올라가죠. 그리고 카본 플레이트도 삽입되어 있죠. TPU 플레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량을 높이는 요소이긴 합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스펙들, 제품의 기능적인 특징이 중량에 있어서는 되게 네거티브한 요소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 제품의 가격은 29만 9,000원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레이싱화 가격이 30만원 미만인 브랜드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얘는 29만 9,000원이면 굉장히 높은 가격에 출시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0에 발볼 D로 표준으로 모든 브랜드를 다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60에 D를 신었는데 압박감이 느껴지고 이러면은 아예 여러분께 리뷰를 안 해드려요. 근데 이 러닝화는 일단 조임이나 압박감 같은 건 안 느껴졌어요. 여유가 있는 정도는 아닌데 공간감이 괜찮아요. 높이도 괜찮더라고요. 소재가 또 편하니까 발등을 굉장히 포근하게 감싸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대신 얘를 신고 5km 정도를 빠르게 뛰어봤는데 중족부, 이 아치 바로 뒤쪽, 뒤꿈치하고 아치 사이 내측의 압박감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막상 러닝을 해보면 점점 이게 이제 조여져 있는 상태니까 가장 그 중에 여유가 없는 부분에서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걸 거거든요. 이 정도 여러분이 알고 착화를 하시면 되고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기준으로 신으셨을 때 아마 되게 편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자형 쉐입에서 약간 좀 벗어나 있어서 뭐 엄지발가락이 내측에 닿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발이 잘 놓인다. 그래서 아마 제가 장거리에는 뛰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 느낌에 대해서는 전달을 못 드릴 것 같고, 대신 한 5km 정도를 5분 30초 페이스에서 킬로미터당 20초씩 당겨가면서 가속주를 했습니다. 그냥 신고 걸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뒤에 있는 리어풋 쪽의 페바가 그냥 느껴져요. 힐풋으로 걸으면 그만큼 얘가 두께감이 엄청 높기 때문에 그 페바의 느낌을 그대로 온전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달리기를 시작하잖아요. 미드풋으로 뛰면 이렇게 닿잖아요. 걸을 때의 페바 느낌은 싹 사라집니다. 실제적으로 느낌은 이거 48mm까지는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들어왔다 나왔다 할 때 반발력도 굉장히 좋고 충격을 흡수하는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4분 50초까지 막 달릴 때 되게 재밌게 뛰었어요. 그런데 4분 30초에 접어드는 구간이 오니까 중량이 느껴진다. 우리가 이제 지면에 올릴 때 무릎을 들어서 앞으로 내려놓잖아요. 이게 계속 피로가 누적되는 느낌? 4분 10초로 이제 막 20초를 당겨야 되는데 안 당겨져요. 딱 제가 느꼈을 때는 데일리 트레이너면 딱 좋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이 제품은 살만하냐? 29만 9,000원이에요. 브랜드에서는 얘를 슈퍼 트레이너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슈퍼 트레이너라면 빠르게 달리는 여러 가지 훈련법들, 뭐 트랙에서 달린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해야 되고, 실제로 호카의 이 제품을 홍보하는 홍보 광고에도 트랙에서 엄청 빠르게 달리거든요, 모델들이. 또 이게 막 빠르게 돌고 방향 전환을 하면 이게 위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되게 불안정한 느낌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뭘 만들려고 하는지는 알겠다. 지금 현존하는 각종 기술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고민하실 거예요. 그러면 쟤를 사다가 어떻게 쓰지? 목적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지런, 데일리 러닝으로 사용하면 되게 좋은 러닝화라고 지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데일리 러닝화로 포지셔닝이 될 수 있는 구조였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포지셔닝을 할 때 슈퍼 트레이너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새로운 데일리 러닝화에 있어서의 혁신,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러닝화로 했으면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기능적인 요소들이 만족을 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코스트를 높이는 카본 플레이트나 이런 요소들을 많이 제하고 무게도 좀 더 가볍게 했을 것 같지 않나? 이게 이제 저의 마지막 강평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중간에 짠 하고 보여드렸던 이 시엘로 X1, 제가 잠깐 리뷰를 못하는 사이에 다 솔드아웃이 돼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얘를 지금 리뷰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고 혹시라도 구매는 하기 어렵지만 궁금은 하다, 런업TV에서 분석한 시엘로 X1의 리뷰를 보고 싶다,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새 날씨가 너무 좋죠. 여러분, 호카의 스카이워드 X 여러 가지 러닝화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뭐다? 리뷰 보시면 러닝화 구매하시고 신고 이 좋은 날씨에 나가서 뛰시기 바랍니다. 제가 러닝화 리뷰를 하는 이유는 뭐에 있다? 여러분들을 달리게 하기 위해 제가 러닝화 리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나가서 뛰세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런업 유어 라이프.